저를 이제 찾아주는 분들이 많아졌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하다 보니까 남편의 월급 한 3배 정도? 제가 먼저 읽었어요, 그 책을. 그 책을 먼저 읽고 나서 남편한테 좀 보라고 권했더니 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 나 내일부터 새벽 기상 좀 해볼까 봐 하면서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스며들더라고요. 내가 변하면 가족이 그대로 스며드는, 아무리 옆에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도 안 들었던 사람이 스스로 깨우치면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꿈꾸는 서여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미숙 작가입니다. 부자를 꿈꾸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뭐 인터넷을 찾아본다든가 부자 책을 본다든가 할 때 부자들은 다 새벽에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일단 새벽에 일어나 보자. 새벽에 일어나서 무조건 책을 보자.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몸이 아파오더라고요. 갑자기 7, 8시에 일어났던 사람이 한 번에 막 4시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10분씩 줄이는 방법을 했어요. 6시부터 5시 50분, 5시 40분, 한 주씩. 한 달 지나면 다시 6시. 그 다음에 점점점 앞으로 당겼죠. 그랬더니 훨씬 효과가 좋고 내 몸이 눈치를 안 채요. 그렇게 일어나요. 일단 저는 새벽에 일어나 본 일이 없는 사람이라서 부지런해졌어요. 네, 부지런해지고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좀 어떠셨어요? 책을 전혀 읽지 않았죠. 제가 전공이 미술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서 전혀 책을 읽는 시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책이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책이 어렵더라고요. 한번 읽으면. 그러다가 부자들이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 이런 말에 그냥 무조건 읽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도 안 되면서 그냥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의 독서법이요. 저는 새 책을 읽으면요, 일단 쫙 펴요. 왜냐하면 너무 새 책은 이렇게 읽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쫙 핀 다음에 반을 접기도 하고요. 2개의 펜을 들어요. 형광펜 하나, 볼펜 하나. 그렇게 들어서 형광펜은 중요 부분, 내가 다시 한번 읽고 싶은 그런 부분에 체크를 하고요. 볼펜으로는 적용할 거를 체크를 합니다.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들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거기다 메모로 써요. 어떤 방법으로 적용할 것이다. 최소한 5가지를 뽑아내요. 네, 뽑아내서 그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또 적용을 합니다. 제가 조금 성공했던 방법은 적용이에요.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면 항상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강의를 하나 들었으면 이 강의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무엇을 뽑아서 내가 실행할 것인지를 꼭 적용을 하고요. 제가 블로그를 잘 모른다 하면 블로그 책을 읽어요. 근데 책을 읽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책을 읽고 전략 독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한 5권 정도를. 그러면 이해가 돼요. 부동산 책도 물론 부동산 책은 5권 가지고 안 되죠. 예를 들면 50권은 읽어야 부동산의 용어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는 막 이해가 되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읽었어요. 한 권의 책을 2번 정도는 읽어요. 제독을 항상 해요. 그리고 맨 앞장에 날짜를 써요. 읽은 날짜를 쓰고, 그다음에 마친 날짜를 쓰고, 그다음 제독한 날짜를 쓰고, 그다음에 또 마친 날짜를 쓰고. 그래서 언제쯤 내가 이게 읽었구나. 제독은 바로 연이어서 읽는 게 아니라 2~3달 정도 후에 읽으면 훨씬 효과가 커요. 다시 이 책이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다른 그 인사이트가 들어와요. 책이 잘 안 읽힐 때는요, 10쪽씩만 읽었어요. 조금씩만.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거를 많이 읽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작게 10쪽씩 읽는다든가, 그다음에 틈새로 읽었어요. 화장실 갈 때 읽는다든가, 아니면은 걸어 다니면서 책 읽어 보셨나요? 네, 저는 걸어 다니면서 책을 읽어 봤어요. 공원 같은 데 가서 앉아서 읽는다든가. 그러니까 장소를 좀 바꿔서 읽으면 훨씬 잘 읽혀요. 카페 가서 저는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해가 안 갔었는데요. 저는 카페 가서 글쓰기를 하고 책을 읽고 그런 방법을 했더니 훨씬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새벽 4시가 굉장히 고요해요. 그리고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누가 나를 방해하는 시간이 없어요. 다른 시간들은 누가 나를 찾거나 뭐 전화가 온다든가, 내 새벽 시간에는 그렇게 뭐 전화가 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시간만이 주는 그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상 후에 2~3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뇌의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그때의 집중력은 어느 시간보다 좋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남편은 화를 냈었어요. 알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특히 4시에 일어날 때는 새벽에 3시 50분 정도에 알람을 맞춰요. 그때 같이 이게 들리니까 화를 냈던 사람인데, 지금은 3년이 지난 지금은 같이 4시에 일어납니다. 가족이 스며들더라고요. 내가 변하면 가족이 그대로 스며드는, 아무리 옆에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도 안 들었던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깨우치면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제가 정확하게 시작한 지 8개월 후부터 바뀌었어요.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먼저 읽었어요. 그 책을 먼저 읽고 나서 남편한테 좀 보라고 권했더니, 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 나 내일부터 새벽 기상 좀 해볼까 봐 하면서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네. 권하실 것 같은데. 듣질 않아서 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 주변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친척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혀 듣지를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변했는데도 듣지를 않아서, 같은 결이 맞는 사람, 네, 그런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아들, 딸, 사위 다 변한, 네, 같이 새벽 기상을 같이 합니다. 자기 개발하면서 저희는 부동산도 임장을 같이 다녀요. 저는 워낙 절실함에 시작한 사람이라서 되돌아갈 데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내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꺾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사람들은 생각만 해요. 실행을 절대로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막연하게 합니다. 근데 절대 부자가 되지 않죠. 근데 혼자서가 힘들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저는 시스템에 들어오는 걸 좀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상이 나는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은 새벽 기상 모임에 조금 참여를 하면서 하면 되고요. 난 독서를 혼자 읽을 수가 없어 하면은 독서 모임에 조금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저도 처음에 다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부자를 꿈을 꾸지만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조급증을 일단 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똑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앞서가거든요. 누군가는 뒤처지고. 그러니까 앞서가는 분들을 부지런히 쫓아가다 보면 내가 쉽게 포기가 돼요. 왜?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시는 거를 좀 하셔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남과 비교, 그것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앞서가는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나는 그게 잘 속도가 느려서 안 되는데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포기하셔요. 그런 분들이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50대라서 못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늦은 나이라서 못한다. 결코 늦은 나이라는 건 없고요. 다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기 싫은 거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을 믿지 못해서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일단 나 자신을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자들은 글쓰기 습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 저는 부자를 꿈꾸면서 기록을 항상 하기 시작했어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 매일매일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식비 절약했던 기록부터 시작해서 뭐 글쓰기 했던 기록, 뭐 제가 무슨 자기 개발을 어떤 거를 배웠나, 무슨 책을 읽었나. 내가 성장하고 싶다면은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내가 꽁꽁 숨어 있으면서 절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블로그는 온라인 명함이에요. 나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해서 수익을 얻고 싶으면 그 블로그에 꾸준하게 글을 쓰시고 나를 자꾸 알리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2023년 9월 30일이 제 마감 기한으로 정해놨어요. 말 그대로 경제적 독립 기념일로요. 그 후에 멈추지 않고요. 이번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부러우면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가 아닌 부러우면 따라해라. 그래서 제2의 꿈꾸는 서여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